네, 안녕하세요. 집슐랭 구독자 여러분. 서울경제신문 이지훈 기자입니다. 집값 대폭발한다. 다시 대하락장이 온다.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제 주변에서도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도 혼란한데 또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세금인데요.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까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픈 단어들이 저희를 더 고민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한 방에 잡을 전문가 두 분을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 임예지 세무전문위원, 박진희 세무전문위원 두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에서 세무상담 일을 맡고 있는 임예지 세무전문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NH농협은행 올백자문센터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박진희 세무전문위원입니다. 네, 오늘부터 4차례에 걸쳐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 코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눠주실 계획이신가요? 혹시 지훈 기자님 6월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굳이 찾는다면 현충일 정도. 현충일이요? 그쵸. 네. 공휴일 중요하죠. 중요하죠. 챙겨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6월 하면 여름 먼저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 사실 올해 6월은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세율이 인상이 되는 점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서 이 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세요. 그럼 지금 최근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현재 서울 소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 세율이 작년에 비해 많이 오른다고 하던데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세율 인상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얼마나 오르지, 오르게 되면 또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연의 주인공 경우에 세율 인상 이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올해 아마도 종부세를 3배 정도 더 3배 정도요? 네, 3배 정도 더 내게 되시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3가지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작년에는 24억이었는데 올해는 29억으로 전년 대비 한 20% 증가했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세율이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세부담 상한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납부한 보유세 대비 올해 얼마까지 낼 수 있냐 이 상한선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200%에서 300%로 늘었기 때문에 정말 한 3배 정도 더 내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합부동산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우선은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모든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공시가격 합계액이 초과되는 분들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국 합산 공시가액이 6억을 초과하시거나 토지는 종합합산일 경우에는 5억을 초과하고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을 초과하는 분들이 내게 되시는데요.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해서 종부세를 비과세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를 해주지 않겠다고 개정이 되었는데요. 결국 이제 처분을 하거나 증여를 하셔야만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는 건데요. 처분을 하기에도 양도소득세가 많이 높다 보니까 증여를 차라리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또 올해 6월 1일부터 달라지는 세금이 있을까요? 네,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이 10% 정도 더 올라갈 예정이고요. 단기 양도세율도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제 6월 1일부터 세율이 올라가니 그 전에 이제 처분을 해라 이런 의도였는데요. 사실상 5월까지의 주택 시장을 보면 그 절세용 급매물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6월이 이미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세금은 더 올라갈 테니까 팔기가 어려워질 테고 아마도 다주택자의 매물은 생각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주택의 단기 세율도 인상된다는 점인데요. 특히 분양권 양도의 규제가 매우 심해졌습니다. 종전에는 조정 지역의 분양권만 50%로 과세가 됐었는데 6월 1일부터는 지역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특히 1년 미만 보유일 경우에는 70%까지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분양권을 양도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시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연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신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주택 A, B 두 채 외에도 분양권 한 개를 갖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고 하던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처분을 해야 하는 건지 고민됩니다. 현재 A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B주택으로 이사 갔다가 C 분양권이 완공되면 그곳으로 이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절세 방안이 있을까요? 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에 대한 고민은 이제 현장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미는 이해하지만 이제 각자의 상황에 대입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럴 땐 어떤 솔루션을 좀 드려야 할까요? 11년부터 바뀌는 세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입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분양권이 주택수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21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하거나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데요. 위 사연처럼 A주택과 B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A주택을 처분할 때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C 분양권이 준공이 되어서 이사를 가게 되시려면 C 분양권의 취득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처분 기한 내 B주택도 처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B주택은 당연히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고요.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부합이 된다면 B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상황처럼 소위 갈아타기라고 하죠.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갈아탈 때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집이 한 채였던 분들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투기 목적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종전주택의 처분 기한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는 게 3년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다만 주택 두 채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처분 기한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신규 주택을 2018년 9월 14일에서 2019년 12월 16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2년이고요. 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으로 줄어들고 전입 요건까지 맞추셔야 되므로 규제가 좀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사람들이 이제 3년, 2년,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된다는 건 많이 알고 있는데 종전주택을 구입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구입해야 된다는 걸 놓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만약에 내가 3년이든 2년이든 1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을 했어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구입 시기 텀이 1년이 안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은 당연히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에 갖췄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하셨어야 되고요.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하셨어야 합니다. 최근 이렇게 세법이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약간 비슷한 사례임에도 누구는 비과세를 받고 누구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이거를 단순히 비과세가 될 것 같다 이런 감으로 신고하셨다가는 비과세 요건이라든지 세율 적용 여부 때문에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꽤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매각하시기 전에 이제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매각을 하셨다면 내가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이렇고 이제 이런 경우에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메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례가 개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세무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받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느껴졌던 6월 이후 부동산 세금 변화가 이제 한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다음 편에서는 20대부터 40대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 종목이죠.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세금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